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검당구와 에코 메타시티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여기가 경인 아라뱃길입니다. 아라뱃길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라뱃길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서구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서구인데요. 여기가 이제 아라뱃길을 경계로 해서 검단구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검단구 전체가 검단 신도시만을 위해서 일하는 검단구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호재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검단구에서 엄청난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잘못 표시했고요.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고 수도권 매립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큰 지장은 없는데 이 수도권 매립지가 일부 차지합니다. 근데 이 수도권 매립지를 인천시장님은 여기를 굉장히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개발을 했냐? 에코 메타시티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2025년이나 수도권 매립질이 끝난다고 그러는데 일단 끝나고 나서 뭘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당장 그때 닥치면은 그때서 뭘 하려고 그러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청사진을 제시하고 좋아질 거를 생각해야지 당장 그때 닥치면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부도 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부동산 공부를 하면은 부동산 얘기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투자의 시대 아닙니까? 투자의 시대라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도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주식 전문 용어를 자꾸 쓰더라고요. 그리고 투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이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샀어요. 근데 이렇게 오를 때 대부분 삽니다. 초보자들은. 그 고수님들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있으면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해서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보통 부동산 좋다 뭐 어쩌다 그러면 요 부근에서 삽니다. 요 부근에서. 근데 요 부근이 2020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2년에 꼭지가 나왔는데요. 2020년에 사신 분들은 사자마자 수익이 쫙 나다가 지금 몇 달 만에 이 2년 동안 수익률이 몇 달 만에 다 까먹었습니다. 원위치로 2년 전에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2년 전에 본전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마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손해를 본 수익이 많이 났다가 손해로 갔는데 손해나고 파느냐 아니면은 그냥 갖고 행복하게 살다가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수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살든지 이 손절을 잘못하는 이 버릇을 들이잖아요. 그럼 절대 돈 못 법니다. 투자해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이거는 좋은 청사진을 보고 앞으로 좋아질 거를 상상하면서 이거를 버텨야죠. 버텨서 이 수익 나는 구간을 누릴 수 있어야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쁜 뉴스도 많죠. 뭐 수도권 메리츠가 있어서 뭐 몇 킬로미터 밖까지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난다. 뭐 나쁜 뉴스도 많아요. 근데 모든 투자에는 나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쁜 뉴스를 비중 있게 듣는 사람은 이거 투자를 못하죠. 근데 좋은 뉴스를 많이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투자를 하고 기다립니다. 좋아질 때까지. 그러면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유통되는 돈의 구조가 자꾸 커집니다. 이렇게 자꾸 커져요. 커지다 보면은 이 커지는 그 돈의 양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물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요. 그래서 이거를 좋은 뉴스를 자꾸 들으면서 좋은 상상을 하면서 이 하락장을 버텨야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책 같은 거 보면은 2007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 6년도에 산 사람 2007년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부동산이.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수익이 잘 나네 그리고 좋아했는데 2008년부터 세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부동산 여기서 산 사람들이 반토막까지 납니다. 근데 반토막에 집어 던진 사람들은 이거 다시는 이 기회를 못 잡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견딘 사람은 지금 많게는 100배까지 오른 사람도 있죠. 이 강남 이런 데에 싸게 산 사람들은 100배까지 수익이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저도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 반토막 나는 이 시장을 어떻게 버틸 거냐? 이 좋은 청사진 이런 걸 보면서 버텨야죠. 일단 검당구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할 인천 매립지에 대해서 우리 동네 TV에 나온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내놨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등 향후 변화를 고려해 계양구와 서구지역 아라뱃길 북측에 대한 발전 구상을 발표한 겁니다. 주거와 산업 공간을 분리하고 수도권 매립지 일대를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2매립장 상부에는 도심항공 교통 시험장과 다목적 스포츠파크를 추진하고 제3매립장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시민 열린 공간으로 제4매립장은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아라뱃길을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도심항공 관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북부지역은 산업단지와 녹지지역 내 무분별하게 입장 공장,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주거와 산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거와 산업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UAM 등 신성장 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 활성화로 단순 공장지대가 아닌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 시장은 교통망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1호선과 인천 2호선, 서울 7호선을 통해 환승이 가능한 북부 순환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 인천 1호선은 대곡동까지, 인천 2호선은 검단 산단을 거쳐 강화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인천 3호선은 서구 검단에서 청라, 중구, 동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 5호선이 검단으로 연결되고 서울 9호선이 공항철도와 직결 연결되는 등 북부지역은 장래 4통 8탈 교통망으로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투자의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재주도 없고 설명하는 능력도 별로 없어서 직접 매매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직접 매매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투자는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장은 누구나 사면 올라가니까 좋죠. 근데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라 상승장이 순식간에 하락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을 슬기롭게 잘 버텨야지 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래도 하락장입니다. 부동산 상승장이 아니고 상승장이 이제 끝나고 하락장으로 가는데 이게 짧게 끝나면 좋겠지만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슬기롭게 버텨야지. 이거를 버티다 여기 바닥에다 집어 던지면은 다시는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는 다시는 안 오고 다시 상승장이 오면은 내가 판경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러면 또 내가 사면은 또 하락장이 옵니다. 이거 이때도 못 버텼는데 여기 꼭대기에서는 어떻게 버틸 겁니까? 그래서 이 투자는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스톡데일 대령은 그 베트남 전쟁 때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동료들과 포로로 잡혔답니다. 하노이 힐튼이라 불린 악명 높은 호아로 수용소에서 상상 이상으로 가혹한 환경과 마주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육체적 고문이 줄을 이었고 정신력을 시험하는 무자비한 정신력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를 보았지만 동료들은 미국이 협상할 테니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하며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소식이 없자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던 낙관주의자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석방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낙관주의자들은 부활절에는 반드시 석방될 것이라는 생각에 희망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에도 뒤이은 추수감사절까지도 석방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그렇게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자 낙관주의자들은 한 명, 두 명씩 급장스러운 상심의 고리에 빠져 자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톡데일 대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쉽게 풀려나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장기간 버텨야 한다는 각오로 척박한 수용소에서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생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스톡데일의 도끼에 수용소에서도 귀가 질렸는지 슬슬 고문을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환경에 최적화된 그와 동료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계속 버틸 수 있었고 결국 8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지금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동산 시장은 큰 틀에서 보면 경제가 성공하는 한 지속해서 오릅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늘어난 돈은 부동산 시장 가격을 밀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부동산 시장도 언젠가는 풀려서 상승을 향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만 지나면 당장 풀릴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론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2022년 8월이 되면 전세 시장이 풀리고 다시 시장이 회복될 거야 라는 낙관론이 깨지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다 절망한 포로들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스톡데일 대령이 한 행동을 부동산 투자자들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문법이 바뀌었음을 알고 최대한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내 자산을 단단하게 얼리는 것입니다. 자산을 얼린다는 것은 좋은 시기가 와서 다시 꺼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상하지 않게 보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좋은 자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안 팔리면 전세 등을 돌려서 팔 이유를 없애거나 혹시 부도가 나지 않도록 현금을 확보하는 등이 좋은 자산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애물단지 매도 전화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처분하는 것도 좋은 자산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무시한 자신만의 일정으로 낙관주의자들이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간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스톡 대령이 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한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은 내가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는 전장이 아닌 나를 포로로 잡은 포로 수용소와 같습니다. 수용소에서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적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 하루하루 보낸 스톡 데일 대령처럼 우리 역시 바뀐 시장의 문법에 맞는 자산 운용을 하면서 다시 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 검단 신도시는 인천도 굉장히 싸요. 전국에서 제일 싸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인천이 옛날에는 공장지대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공장 그 오염 배출하는 그런 굴뚝 공장 이런 것들 다 지방으로 내보냈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첨단 산업이 자꾸 들어와요, 인천에. 그리고 인천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싸요. 전국에서 제일 싸다고 봅니다. 위치 대비. 근데 거기 중에서도 검단 신도시는 인천에서 또 제일 싸요. 근데 검단 신도시에 분양가 상한제, 인구가 막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몰리고 젊은 똑똑한 분들이 몰리는 이런 곳에 분양가 상한제, 좋은 위치에 어렵게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요즘에 청약 포기하고 막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은 검단 신도시에 검단 구청이 새로 생기죠. 인천시장님이 또 그 검단구에 새로운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시장님은 인천 전체에서 검단구는 요만큼입니다. 검단구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도 시간을 내서 검단구의 발전 청사진을 지금 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발전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검단구청장에 누가 들어오냐, 검단구 구민들이 어떻게 단합을 해서 검단을 발전시킬 거냐, 이것만 남은 겁니다. 발전 방향은 시장님이 제시했어요. 그러면 그 좋은 면을 보면서 버텨야 되죠. 이 투자라는 거는 다른 것들은 만약에 은행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 10%가 됐다고 쳐요. 그래도 2배가 되려면 7.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복리로 늘려서도. 근데 투자라는 거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10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지만 100배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배의 수익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반토막, 10분의 1 토막 이런 걸 버텨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버티는 방법이 뭐냐? 오늘 스톡 데일 대령의 이 하락기에 견디는 고통은 포로 수용소에서 그 지독한 고문을 받으면서 희망도 없는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그 힘,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이 투자의 하락기를 버티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요거를 견뎌야지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검단구의 새로운 호재와 이 스톡 대령의 그 패러독스, 이 견디는 힘,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투자의 시대입니다. 월급
한 달 내내 밤새워서 벌어봐야 200밖에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사가지고 850 수익 냈지 않습니까?